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또는 동아지중해 국제대전 부석에서 고구려와 싸움을 했던 수나라 당나라의 해군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 뒤를 이은 고구려 당나라 전쟁, 그리고 소위 삼국통일전쟁을 각각 분리된 개별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제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동아시아 종주권을 위한 싸움이고요. 그 종주권 속에서는 바로 정치적 권력도 있고 무역권과 자원 확보전도 있고 문명의 대결도 있다는 겁니다. 70년간 벌어지면서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전쟁입니다. 제가 94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의 주된 주제가 바로 동아시아 국제대전이었었는데요. 또 찾아낸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사할린에 있었던 유기란 전제도 연관이 돼 있었고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든 유라시아 지역의 역사적 상을 보면은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모든 종족까지도 이 전쟁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동아시아 국제대전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해양이었었거든요. 이 전쟁은 대륙 양면적 성격을 띄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과정도 당연히 해양 질서가 작동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해군력이 직접 동원됐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해양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598년에 고구려군이 요서지방을 수륙 양면전으로 공격을 합니다. 뒤를 이어서 수나라의 문제가 역시 수륙 양면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등장한 수양제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구려도 준비를 했겠죠. 해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제가 612년에 군사를 발전시켰을 때 사료에 따르면 113만 3,8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달하는 인원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지구상에서 있었던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대규모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약 7만 명 정도는 수군 병력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군 편제를 24군 편제로 나눴거든요. 최종 출발지가 대운하의 종점인 탁이거든요. 지금은 베이징 시내입니다. 탁에서 병사들이 모여서 출발했을 때 선발대에서 끝까지 성 밖을 빠져나가는데 40여일이 걸렸고요. 960리에 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규모의 병력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7만 명은 수로군 편제입니다. 요동만부터 시작해서 요동반도, 압록강하고의 서안만이죠. 그리고 대동강 하구를 지나서 경기만까지가 수로군의 작전 범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당연한 것이고 뒤를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소위 삼국통일 전쟁에도 당시 중국 측의 야심은 단순하게 고구려를 공격하거나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점령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양제는 무지무지하게 공력을 기울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운하의 완성입니다. 중국 지역에서 운하는 이미 춘추전국 시대부터 만들어졌고 진나라 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운하는 수문제를 거쳐서 수양제 때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단기간에 완성시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는지는 사료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운하를 건설한 이유는 400년 만에 중국 지역을 통일한 수나라가 첫 번째는 정적 통일을 위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끊어졌던 교통망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시장권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원인은 바로 대고구려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었죠. 왜 그러냐면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대고구려전은 필수적이었고요.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대운하가 굉장히 대고구려전에 많이 활용이 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기록은 611년에 나타나는데 산동 지방에 사람을 보내서 300척의 전선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해하, 장강 이남의 이런 지역에서 많은 식량과 병사, 특히 해전에 능한 녹군들, 배에서 활용하게 되는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비롯한 약 3만 명 이상의 병력도 같이 총을 올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보내서 남쪽 지방에서 선박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여기는 천여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양제가 직접 거느린 친정군은 바로 요동지방에 와서 많은 성을 점령하고 요동성에 붙었습니다. 요동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요동성에는 강희식 장군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요동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양제 친정군을 막아내고 있었고요. 전투가 지연되니까 수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수를 시켜서 별동대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쪽으로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쭉 진행해 왔는데 이 루트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레와가 이끄는 수군 병력이 황해 북부를 횡단해서 대동강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고구려인들은 레와의 수군이 대동강 상륙작전 성공시킨 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수군들은 승전에 취해서 계속 평양성을 향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성 60리 밖에서 매복작전에 걸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다시 바깥에는 해포로 퇴각했다는 것이 사례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중문과 우문술의 별동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바로 경장비로고 빠른 속도로 고구려의 내부로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오가 이끄는 수군과 협공작전을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군이 가져오는 군량미와 많은 군수물자를 보급받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간파한 고구려의 전략에 따라서 결국 레오의 수군이 유인작전에 걸려들어서 대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중문과 우문술의 군대는 평양성 가까이 왔다가 급하게 퇴각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을지문독 장군이 시도한 살수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자칫 통감 등 기록에 따르면 퇴각한 이들이 유화를 건너갔을 때 불과 2,700여 명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패한 것이죠. 수양제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양제는 612년, 614년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실패를 끝나고 결국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밀란과 정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불과 40년을 채 못 넘기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에게서 해군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수양제 때 양소라는 사람이 큰 루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루선이라는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보통 루선들은 200명 정도가 승선 인원이었습니다. 양소가 만든 루선은 800명이 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루선, 오와, 몽충 등등 다양한 종류의 배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해군력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이 루선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척이 되고요. 폭은 2분질에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의 좌우 앞과 뒤로 15m에 달하는 나무들을 각각 설치했다는 겁니다. 원거리에서 적선이 접근한 것을 치거나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그만큼 과학적으로 큰 규모의 전선들을 만들었습니다. 수양제는 황문시랑 황홍을 강남에 보내서 나무를 대게해서 배를 만들게 됐는데 봉선, 황룡, 적함, 루선 이런 것들을 수만 척 건조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수만 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300척, 1000척, 2000척 당연히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도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을 파견해서 어느 정도의 전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기록들도 타당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고대 전쟁의 양상은 엄청난 대규모와 우수한 무기들이 동원됐고 특히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는 본격적으로 해양전이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수나라 또는 당나라의 해군력과 그들의 조선술 등이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한 고구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구려입니다. 동화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황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문화의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이쪽에 해양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상대방에도 해양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해양에서는 기술력의 모방성이라는 특징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고 자원이 풍부하고 강남 지방이라든가 사천 지방에서 나는 좋은 목재를 통해서 거대한 군선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고구려도 역시 해군력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훨씬 뛰어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전황을 봤을 경우에 고구려는 그렇게 막강한 전력으로 동원한 수나라의 해군력을 결국 격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의 해양력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당나라 전쟁 시의 당나라의 해군력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고구려를 공격한 대규모의 전선들은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